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의 근육은 그물 모양이고 그 다음에 또 심장은 스스로 뛰어요. 자극 전도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심장에 여기에서 보시면 심장이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장벽은 좌심실이 제일로 두꺼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심방으로는 상대 정맥, 우리 심장 위에 있는 정맥이 전부 합쳐져 갖고 큰 정맥이죠. 그래서 대정맥이죠. 거기 오고 아래쪽에 심장 아래쪽에서 오는 것도 전부 우심방으로 피가 들어가요. 그럼 우심방은 우리 온몸에서 있는 정맥피를 받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우심실은 우심방에 피가 일로 내려와 가지고 허파로 가요. 그래서 일단은 4개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우심방에는 바로 동방결절이라는 심장의 뭐냐면 자가 발전기죠. 심장의 자가 발전기가 바로 우심방에 있어요. 위에가 있어요. 상대정맥 있는데 입구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방실, 심방과 여기에서 방실 결절이 있어요. 방실 결절이 있고 이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혈류 속도, 혈류는 어떻게 흐르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혈류 방향은 우심방으로 피가 다 모였잖아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갖고 우심실에서 허파 동맥을 타고 허파로 가요. 그래서 허파에서 깨끗해진 피, 정맥피가 동맥피로 바꿔져 갖고 허파 허파 정맥을 통하고 허파 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수축을 하면 여기에 쭉 있죠. 아파 대동맥공 거기 대동맥으로 해서 대동맥공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피가 오른쪽에서는 온몸의 정맥피를 받아서 허파로 보내고 좌심방 좌쪽에서는 허파에서 깨끗해진 피를 받아가지고 온몸으로 보내요. 그런 과정에 혈류 속도가 있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심방 4개의 방이기 때문에 우리의 저기는 바로 심장에는 판막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우심실과 허파 동맥과의 사이, 그 다음에 좌심실과 대동맥과의 차이, 그 사이 얘는 뭐냐면 판막이 있어갖고 피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어져요. 혈액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심장 속 판막을 보면 좌심실과 여기 좌심실과 그 좌심방 사이에는 2참판이 있어요. 참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뾰족한 모양의 판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심실과 우심방 사이는 3참판이 있어요. 그런데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따가면 대동맥 입구에 가서는 판막이 반월판이 3개가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반월판이 2개로 돼 있대요. 3개야 되는데 그래서 뭐 수술한다고 어쩐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그 대동맥에서 시작되는 바둑 부위에 그 입구에 바로 초기에 관상동맥 입구가 있어요. 여기에 관상동맥 뭐냐면 이 심장 속으로 흐르는 혈관, 관상혈관기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관상동맥은 바로 대동맥에 대동맥에서 제일 먼저 혈관이 뻗어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하파동맥으로 갈 때도 반월판 3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외우라 할 때 우삼좌이 그랬어요. 오른쪽은 3참판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2참판이다. 우삼좌이. 왜냐하면 다른 거는 바로 만월판 3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달 모양의 판막을 반월판이라고 그러고 뾰족한 모양은 바로 2개가 여기 있는 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아물어지나 봐요. 그래서 3천판. 근데 2천판이라는 것이 다쳤을 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천판 있죠? 다쳤을 땐 이러는데 열렸을 때는 이렇게 열려져요. 그래야 피가 통과할 거 아니에요? 반월판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열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심장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심장에는 독립된 혈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상혈관계. 그러면 여기에서 관상동맥이 바로 있지요. 관상동맥에서 두 군데서 이게 지금 대동맥으로 위로 좌심실에 피가 위로 올라가는데 바로 첫 입구에 가서 여기에 관상동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 동맥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심장을 다 돌고 난 혈액은 어디로 빠지느냐. 바로 우심실 여기에 빠져요. 바로 여기에 동방결절도 있고 바로 방실결절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관상정맥이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왔다가 바로 여기로 떨어지니까. 그럼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심장이 있는 거예요. 심장. 근데 여기 좁아서 심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 같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나올 때 제일 먼저 관상동맥으로 가요.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피는요, 대동맥궁이라고 했죠. 이렇게 돌아요. 돌아가지고 우리 몸통 속 한 가운데를 쭉 가요. 여기에서 쭉 가갖고 바로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몸통 속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쇄골하 정맥, 동맥, 여기 쇄골로 뻗는 거,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위로 가는 거 있죠. 머리로 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전부 가지쳐 나와요. 동맥이 우리 몸통 가운데 쑥을 이게 통과하는데, 거기서 뻗어 나온 혈관들이 바로 여러 각기 오장육부고 보고 간으로 전부 흘러가요. 거기서 뻗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대동맥, 여기는 굉장히 세요. 세서 콱콱 흘러가고 크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여기는 가로막이죠. 여기는 가슴속이고 여기고, 여기서 뻗어나와요. 그런데 심장 근육은 바로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바로 우리가 닭살이나 이런 걸, 소고기살을 쫙쫙 찢으면은 실처럼 다 갈라지죠. 그런 원통형이고 골격근을 원통형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장은 잘라질라도 잘라지지 않죠. 그거는 바로 내장근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요거 심장근은 골격근에 속하는데 달라요. 왜냐고 쭉 된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도 이렇게 연결돼 있죠. 위에 거하고. 이게 원통형으로 골격근 간다면 이게 하나로 쭉쭉 가는데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 근육 세포들이 연결돼 있어서 이걸 쫙 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물 모양이 돼요.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다음에 심장 박동에서 피를 어떻게 이렇게 쫙 분출하는가, 그걸 설명할 때 필요하니까 심장근은 골격근하고도 다르다. 그러면서 이거는 힘을 쓰기 때문에 골격근과 같으죠. 그러나 조금 구조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뭘 보시느냐 하면은 바로 심장에는 심장 자극 전도계가 있는데요. 심장을 떼어가지고 밖에다 놓아도 이 심장은 뛰어요. 밖에다 내놔도 뛰어요. 왜냐고? 심장은 바로 자극 전도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심장 근육을 띄어가지고 심장 세포들을 갖다가 배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배양되는 데서, 분열을 가면서도 배양되는 데서 하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가 장단잡이가 있어갖고 하나가 탈딱 뛰면 같이 뛰어요. 그래서 심장에는 장단잡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동방결절이죠. 동방결절은 바로 여기 위에 상대 정맥이 있는데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방실결절이 있죠. 그럼 여기에 바로 여기에 관상동맥, 관상정맥이 여기 되어 있다겠죠.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심장은 좌우 심방이 같이 뛰어요. 그리고 심실이 그러니까 심방이 뛰면은 수축하면은 요것이 이완하고 이게 수축하면 이게 이완해요. 둘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자가 발전기예요. 자가 발전기라 밖으로 나와도 뛰어요. 100번 정도 뛰고 그렇게 해서 뛰어요. 뛰어서 뛰다가 보면은 여기에 히스색이라고 섬유가 있어요. 여기 말하자면 전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게 뻗어나온 프리키니의 섬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방결절, 방신결절, 히스색 그리고 이 프리키니의 섬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심장 자극 전도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방결절이 수축을 하면은 여기에서 1분에 70번을 뛰게 우리는 되어 있어요. 저절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래갖고 같이 이거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수축을 하면 좌심방하고 같이 가요. 방실결절하고 동방결절에만 좌심방 여기에 갔죠. 그 다음에 방실결절로 가요. 그 다음에 히스세, 그 다음에 프리키네 섬유, 그 다음에 심장근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심장근으로 가면 심장근이 확 수축해요. 여기까지 수축하는 거는 하파로 가니까 간다는데 좌심실벽이 제일 두꺼우니까 이건 근육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하면 바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어부들이 그물을 쫙 이렇게 바닷속에 있는 그물을 건져 올리는 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근육, 심장 근육을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가 발전기인데 이거는 뛰어요. 그냥 장단잡이가 있어 하나가 뛰면 돼요. 두 그룹을 나누면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장단잡이가 결정돼서 뛰어요. 배양을 했을 때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심장 속에서 항상 일정하게 안정하게 뛸 수 있는 것은 연수의 조절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너무 이거 100번도 뛰고 그래요. 밖으로 나왔을 때는 빨딱빨딱 뛰어요. 시금치에다 넣으면. 그래서 여기에는 연수에서 자율신경이 나와요. 부교감신경하고 교감신경이 나오는데 안정살 때는 부교감신경이 억제를 해요. 안정시에는 여기 뛰는 것을 이 동방결절 뛰는 것을 안정을 해가지고 너는 천천히 뛰어라 편안해. 그래서 우리는 편할 땐 괜찮아요. 그러나 비상시가 되면 교감신경이 여기를 막 자극하고 심장이 팔딱팔딱팔딱 뛰어요. 그렇게 해서 둘이 작용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비상시에 뭔 일이 벌어졌다면 팔딱팔딱 뛰는 건 바로 교감신경이 그렇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늘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약간 전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심장 근육 이거는 잘 봐도 그물 모양이다. 그리고 이거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전선이다. 그리고 심장 박동기를 심는 건 여기 동방결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 작용을 하기 위해서 박동기를 심어서 심장을 똑같이 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